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시가총액 3,230억 달러, PE 215배, 매출 성장률 70%. 이 세 숫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Palantir Technologies. 월가의 절반은 이 회사를 AI 시대의 록히드 마틴이라 부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역사상 가장 비싼 소프트웨어 버블이라 부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종목이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회사를 해부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주가가 미친 건지 정당한 건지 당신만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팔런티어는 나스닥 100의 구성 종목입니다. 이 회사의 방향은 QQQ의 방향이고 QQQ의 방향은 TQQQ의 방향입니다. AI 테마의 무게중심이 엔비디아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팔런티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스닥의 다음 한 수를 읽을 수 없습니다. 팔런티어가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03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팔란티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수정구슬. 이름 그대로 이 회사의 본질은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립 직후 CIA의 벤처캐피탈 인큐텔로부터 초기 자금을 받았습니다. 태생부터 정보기관의 DNA를 가진 회사입니다. 20년 넘게 이 회사는 4개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가텀은 정부와 정보기관용입니다. 테러 네트워크 분석, 전장 데이터 통합, 정보 연결. 미국 육군과 CIA가 이 소프트웨어 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파운드리는 기업용 데이터 통합 운영 체제입니다. 공장의 공급망, 병원의 환자 데이터,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을 하나의 모델로 엮어줍니다. 아폴로는 배포 인프라입니다.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기밀 네트워크든 어디서든 팔런티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등장한 AIP,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AIP가 뭘 하는지 정확히 짚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챗봇을 만들 때 팔런티어는 기업의 기존 데이터 위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얹되 그 AI가 실제로 업무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닙니다. 물류가 꼬이면 AI가 직접 배송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재고가 부족하면 AI가 발주를 넣습니다. 이걸 팔런티어는 에이전틱 AI라고 부릅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의 보안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갑니다. 기밀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군사 기밀을 다루던 회사의 보안 DNA가 여기서 빛납니다. 경쟁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AIP를 파는 방법이 혁명적입니다. AIP 부트캠프, 5일짜리 집중 워크숍입니다. 고객사가 자기 회사의 실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5일 동안 팔런티어 엔지니어와 함께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AI 유스 케이스를 만듭니다. 시연이 아닙니다. 진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구매합니다. 써보고 사라는 모델. 이것이 기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영업주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6개월 걸리던 영업주기가 며칠로 줄었습니다. 한 헬스케어 회사는 부트캠프 후 8,8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델 덕분에 고객 수가 2023년 초 391개에서 2025년 말 954개로 급증했습니다. 2년 만에 2.4배. 미국 상업 고객만 571개, 전년 대비 49% 증가입니다. 이제 숫자로 들어갑니다. 2월 2일에 발표된 4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14억 700만 달러, 월가 예상 13억 3천만 달러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70% 성장, 이 숫자의 의미를 짚겠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 성장률은 29%였습니다. 2025년 1분기 39%, 2분기 49%, 3분기 63%, 4분기 70%, 분기마다 성장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커지면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팔런티어는 거꾸로입니다. 커지면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실적이 아닙니다. 성장 궤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25센트, 월가 예상 23센트 상회, 조정 영업이익 7억 9,800만 달러, 영업이익률 57%.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플랫폼 회사도 아닙니다. 이건 인쇄기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 조정 잉여 현금 흐름 7억 9,100만 달러, 현금 전환율 56%. 매출 1달러가 들어오면 56센트가 순수한 현금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조정 총이익률 86%.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건 운영체제를 파는 회사입니다. 한번 깔리면 빠질 수 없는 운영체제. Rule of 40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합산한 숫자입니다. 사스 업계에서 40을 넘으면 우수, 60을 넘으면 최상입니다. 팔런티어의 4분기 Rule of 40 점수는 127입니다. 역사적 수준입니다.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그먼트를 분해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0억 7,700만 달러.
이 중 미국 정부 매출이 5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 66% 성장. 미국 상업 매출이 5억 7백만 달러, 전년 대비 137% 성장. 137%입니다. 1년 전에는 2억 1,400만 달러였습니다.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AIP 부트캠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미국 상업 부문의 잔여 계약 가치는 43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145% 증가. 이미 계약은 잡혀있고 매출로 전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매출은 다릅니다. 국제 정부 매출 약 1억 6천만 달러, 국제 상업 매출 1억 7,100만 달러. 국제 상업은 전년 대비 8% 성장에 그쳤습니다. 연간으로는 2% 성장입니다. 거의 정체입니다. 왜냐하면 팔런티어의 성장 엔진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IP 부트캠프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리스크이자 기회입니다. 국제가 미국과 같은 궤적을 따라잡기 시작하면 성장률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제가 계속 정체하면 성장의 천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총 계약 가치 부킹 43억 달러. 전년 대비 138% 증가. 100만 달러 이상 딜 180건, 500만 달러 이상 84건, 1000만 달러 이상 61건. 대형 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녀 총 거래 가치 112억 달러, 전년 대비 105% 증가. 자녀 이행 의무 42억 달러, 전년 대비 144% 증가.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비어있지 않다. 오히려 넘치고 있다. 2026년 가이던스. 연간 매출 71억 8,200만 달러에서 71억 9,800만 달러. 중간값 71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61% 성장. 월가 컨센서스 62억 2천만 달러를 10억 달러 가까이 상회하는 가이던스입니다. 미국 상업 매출은 31억 4,400만 달러 이상. 전년 대비 115% 이상 성장. 이건 가이던스가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여기까지가 팔런티어라는 기계의 엔진 스펙입니다. 엔진은 괴물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엔진에 붙은 가격표입니다. 팔런티어의 밸류에이션을 해부합니다. 이것이 이 종목의 핵심 전쟁터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 종가 기준 주가 약 135달러. 사상 최고가 207달러에서 약 35% 하락한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3,230억 달러. 하나로 약 450조 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가 한국 최대 기업과 같은 몸값을 달고 있습니다. PE 비율, 후행 PE 약 215배, 선행 PE 약 103배, 소프트웨어 산업 중간값이 23.75배입니다. 팔런티어는 업계 평균의 9배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1619개 기업 중 상위 5.2%의 프리미엄, EB/EBITDA 220배, EB/FCF 151배.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역사적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비싸다는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감상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이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두 가지 관점으로 쪼개겠습니다. 첫째,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 PG 비율 2.29입니다. PG 1이하면 저평가, 1에서 2면 적정, 2 이상이면 고평가입니다. 팔런티어는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PEG는 현재 성장률만 반영합니다. 가이던스대로 2026년 61% 성장이 실현되면 선행기준 PEG는 낮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9%에서 70%로. 감속하는 회사와 가속하는 회사의 프리미엄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 시가총액 3,230억 달러를 2025년 매출 약 44억 7천만 달러로 나누면 PS 약 72배. 2026년 가이던스 매출 71억 9천만 달러로 나누면 선행 PS 약 45배. 72배는 광기입니다. 45배도 여전히 비쌉니다. 엔비디아의 선행 PS가 약 20배,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약 17배, 서비스나우가 약 15배입니다. 팔런티어는 이들의 2에서 3배입니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3,230억 달러가 5년 후에도 PRS 30배라는 여전히 프리미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1년 매출이 약 108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가이던스 72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가 되려면 연평균 8.4% 성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달성 가능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팔런티어의 PRS 30배를 5년 뒤에도 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PRS 20배로 눌리면 매출이 162억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평균 17.6% 성장이 필요합니다. PRS 15배면 연평균 22.8%. 밸류에이션이 압축될수록 필요한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팔런티어의 현재 주가는 미래의 성장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가이던스대로 실현되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순간 밸류에이션 압축은 폭포처럼 올 겁니다. 이 주식은 실행 리스크에 베팅하는 주식입니다.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면 보상이 크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하락의 깊이도 깊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정부 사업입니다. 팔런티어 매출의 약 52%가 정부에서 나옵니다. 4분기 기준 정부 매출 7억 3천만 달러.
미국 정부만 5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군사 AI의 중추입니다. 미국 육군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10년짜리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계약. 기존에 흩어져 있던 75개 계약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납품이 아닙니다. 미국 육군의 데이터 운영 체제를 팔런티어가 깔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깔리면 교체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이것이 해자입니다. Maven Smart System, 미 국방부의 AI 분석 플랫폼입니다. 원래 1억 7,800만 달러짜리 계약이었는데 수요 증가를 이유로 7억 9,500만 달러가 추가되어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현재 35개 이상의 군사 조직에서 2만 명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사용자 수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토도 Maven Smart System 나토 버전을 도입했습니다. 미군만의 무기가 아니라 서방 동맹 전체의 AI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돔, 트럼프 행정부의 1,750억 달러 규모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방어 체계. 수테라바이트의 센서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팔런티어가 이 시스템의 AI 백본 역할을 합니다. 2026년 국방 예산에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용 134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팔런티어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난공불락입니다. 미 육군, 국방부, 나토,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모든 곳에 팔런티어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도그,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입니다. 팔런티어와 도기의 관계는 이중적입니다. 한쪽에서는 협력합니다. 도기가 IRS의 메가 API를 만들 때 팔런티어가 참여했습니다. 이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팔런티어 기술이 사용됩니다. 도기는 팔런티어 출신 직원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위협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월 12일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에서 연설했습니다. 전기톱 스타일 효율 개선, 현행 국방 프로그램의 연간 8% 삭감, 약 500억 달러입니다. 팔런티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국방 예산이 깎이면 계약이 재협상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려 때문에 팔런티어 주가는 사상 최고가 207달러에서 1월에 167달러까지 25% 급락했습니다. 웨드버시의 댄 아이브스는 팔런티어는 체스를 두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체커를 하고 있다며 목표가 230달러를 유지합니다. 팔런티어가 도기의 감사 프로세스 자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팔런티어가 단순히 국방부의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에 머무르면 도기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칼날이 향할 곳은 팔런티어가 아니라 팔런티어가 대체하는 기존 시스템입니다. 75개의 분산된 계약을 하나로 통합한 육군 계약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통합 자체가 효율화입니다. 도리가 원하는 것을 팔런티어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리스크는 계량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법 위반 논란, 의회의 감시, 행정부 교체 가능성, 정부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한 이 불확실성은 항상 주가의 할인으로 반영됩니다. 이것이 팔런티어가 미국 상업 부문을 사활을 걸고 키우는 이유입니다. 미국 상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약 21%에서 2025년 4분기 기준 약 36%로 급등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대로라면 미국 상업 매출은 31억 4,40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약 44%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부 의존도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성공하면 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할인 요인이 사라집니다. 경쟁 환경을 보겠습니다. 팔런티어는 독보적인가 아니면 대체 가능한가? 가장 자주 비교되는 기업은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브릭스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반만 맞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곳.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오픈 플랫폼입니다. ML 모델을 훈련시키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곳. 팔런티어는 다릅니다. 데이터를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직접 연결하는 운영 플랫폼입니다.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현실 세계의 자산과 프로세스에 매핑하는 공유 언어를 만듭니다. 공장에서 기계 한 대, 병원에서 환자 한 명, 전장에서 차량 한 대가 데이터 객체가 됩니다. 이 객체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팔런티어는 데이터 위의 의사결정 레이어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스택이 다릅니다. 실제로 팔런티어 고객 중 상당수가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도 함께 사용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유니스토어 워크로드를 밀면서 운영 데이터 처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데이터브릭스는 1,340억 달러 기업 가치로 IPO를 준비하며 AI 인프라 전반을 노리고 있습니다. C3, AI는 한때 직접 경쟁자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초 기준 Crank, AI는 가이던스를 하향하며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유연성에서 팔런티어에 밀렸습니다. 더 큰 위협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WS입니다.
이들은 기존 클라우드 계약에 충분히 괜찮은 수준의 AI 분석 도구를 번들로 끼워 넣습니다. 추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팔런티어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벽입니다. 하지만 팔런티어에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보안 환경에서의 실행 능력, 기밀 네트워크, 에어갭 환경, 군사 등급 보안 요구사항. 이런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극소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zure Government와 AWS GovCloud가 있지만 팔런티어 수준의 온톨로지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은 없습니다. 이 해자가 정부 사업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알렉스 카프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팔런티어의 본질입니다. 철학 박사, 프랑크푸르트에서 위르겐 하버마스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술 CEO 중 경영학이나 공학이 아닌 철학학위를 가진 사람, 실리콘밸리의 이단아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선언입니다. LLM 자체가 아니라 LLM을 현실 세계의 의사결정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철학이 AIP의 설계 원칙입니다. 카프의 리더십 스타일은 극단적입니다. 사람들이 맞는 결정을 내린 건 파산했거나 폐업했거나 지금 우리를 따라하고 있다. 그는 확신범입니다. 팔런티어가 독재 정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만 고객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매출을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의 독재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십억 달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 원칙이 정부의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100억 달러짜리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자 매도. 카프는 지난 3년간 22억 달러어치의 팔런티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만 약 9,600만 달러 규모의 매도 신고를 했습니다. 내부자가 이 정도 규모로 매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 대규모 지분을 오래 보유한 임원의 자연스러운 다각화. 둘, 현재 주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높다는 시그널. 정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CEO가 22억 달러를 팔았다는 사실은 투자자라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겠습니다. 강세 시나리오. AIP 부트캠프가 국제로 확장됩니다. 국제 상업 매출이 미국처럼 3자릿수 성장을 시작합니다. 골든돔과 네이토 확장으로 정부 매출도 유지됩니다. 2027년 매출이 12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가총액은 선행 PS 27배, 여전히 프리미엄이지만 고성장 SaaS의 범위 아닙니다. 주가는 현 수준에서 의미 있게 더 오를 여력이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의 목표가 235달러가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CTA 업그레이드가 이 논리 위에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가이던스대로 2026년 매출 72억 달러 달성. 국제 성장은 완만하게 시작. 독일 리스크는 현실화되지 않지만 불확실성으로 남음. 밸류에이션은 서서히 압축되어 PS 35에서 40배 수준으로 수렴. 주가는 120에서 160달러 박스권. 현재 가격 135달러가 이미 이 시나리오의 중간에 있습니다. 약세 시나리오. 독이 효율화가 실제 정부 계약 축소로 이어집니다. 국제 상업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AIP 부트캠프의 전환율이 포화 신호를 보입니다. 성장률이 4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PS 20배 이하로 밸류에이션이 폭락합니다. 시가총액 1,440억 달러, 주가 약 60달러, 52주 최저가 66달러가 바로 이 공포를 반영한 수준이었습니다. 세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는 같습니다. 상업부문 성장률의 지속 여부,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부 매출은 성벽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건 정부가 아니라 상업입니다. 137% 성장이 80%로 둔화되어도 주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50%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20명의 애널리스트가 팔런티어를 커버합니다. 컨센서스 등급 매수, 평균 목표가 약 188달러, 현재가 대비 약 39% 상승 여력입니다. 최고 목표가 255달러, 최저 50달러. 이 격차가 이 종목에 대한 월가의 분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월에만 시티가 235달러로 업그레이드, 미주호가 195달러로 업그레이드, 노스랜드가 190달러로 업그레이드. 실적 발표 이후 강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 43, 공포 구간입니다. 시장 전체가 불안한 상태에서 팔런티어 같은 고밸류에이션 종목은 양날의 검입니다. 공포가 심화되면 가장 먼저 팔리는 종목이 됩니다. PE 215배짜리 주식을 들고 공포를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해소되면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종목도 이런 성장주입니다. 52주 최저가 66달러에서 사상 최고가 207달러까지 3배입니다. 1년 안에. 이 변동성이 팔런티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은 나스닥 100을 통해 TQQQ에 직접 전달됩니다. 팔런티어는 현재 나스닥 100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AI 테마가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인 상황에서 팔런티어의 방향은 QQQ의 방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팔런티어가 대표하는 AI의 실제 적용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AI의 삽을 만든다면 팔런티어는 그 삽으로 금을 캐는 방법을 팔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AI 투자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 이 거대한 물결 위에 팔런티가 있고 그 물결 위에 나스닥이 있고 그 나스닥의 3배를 타는 것이 TQQQ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주간 수익률 1.36%, QQQ, RSI 42,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입니다. 빅스 19.09로 한 주 전 대비 8% 하락, 시장의 공포가 약간 누그러진 상태. 이런 국면에서 팔런티어 같은 고성장 AI 주식의 실적 모멘텀은 나스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팔런티어는 뛰어난 회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출 성장 가속, 57% 영업이익률, 룰 오브 40점수 127미, 육군 100억 달러 계약, AIP 부트캠프를 통한 상업부문 폭발적 성장. 이 모든 지표가 소프트웨어 산업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실행력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알렉스 카페의 비전도 명확합니다. AI를 현실 세계의 의사결정에 연결하겠다는 것. 이 비전은 지금까지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PE 215배는 완벽한 실행을 전제로 한 가격입니다.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면 이 가격이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한 분기라도 성장 둔화가 보이면 시장은 이 프리미엄을 용서 없이 걷어갈 겁니다. 사상 최고가 207달러에서 135달러까지 35% 빠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빠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감당해야 할 중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엔진에 최고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엔진을 사는 건지 가격표를 사는 건지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종목에서 살아남습니다. 팔런티어의 다음 시험대는 5월 실적 발표입니다. 가이던스의 첫 번째 검증, 미국 상업 매출이 분기별 7억 5천만 달러를 넘기는지 국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지 이 두 숫자가 다음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분석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나스닥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그 지형 위에서 TQQQ가 움직입니다.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클라우드를 파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파는 팔런티어. 이 세 축이 AI 시대 나스닥의 뼈대입니다. 뼈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3배 레버리지 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널은 그 뼈대를 읽어드립니다. 다음 장이 열리기 전에 준비하고 가십시오. 알림을 켜두면 놓치지 않습니다.